네, 7월 27일 뉴스파인더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지난주도 폭염이 지속되고 무더위에 국민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도쿄올림픽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와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양궁이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켜왔었는데 어제도 남녀 단체전, 개인전 싹쓸이하면서 금메달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물론 이 노력한 선수들에 대해 노고치하고요. 너무나 고마운 소식이고 이런 금메달 소식이 더 들렸으면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 선수들의 노력 뒤에는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그 기업의 양궁 사랑이 또 뒷받침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도 관련해서 자료 중에 제가 하나를 봤는데요. 이런 신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뒷받침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점수 자동 기록 장치라든지 고정밀 슈팅 미션, 선수 맞춤형 3D 그립, 이런 그다음에 AI 코치, 또 선수들 심방수 측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후원이 우리 금메달 밭을 일구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들의 후원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고른 주제는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입니다. 제가 8월 입당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윤석열 대권주자 입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는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버스론, 택시론 나오고 있고요. 언제 입당하냐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런 붐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당에서도 지금 여당 레이스가 한창이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달림을 지켜줄 민주당 적통은 친문 코드 해서 누가 친문이야를 두고 내지는 누가 이 적통자인가를 두고 이렇게 레이스가 지금 한창입니다.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런 겁니다. 추미애 지금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또 이낙연 지금 전 총리도 그 대열에 있었냐 없었냐 사실은 무기명 투표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탄핵에 찬성을 했다든지 동조했다든지 이 본인들이 적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지금 한참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는 또 이 적자 그걸 뛰어넘어서 백제와 호남 쪽에서는 한 번도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다. 이런 호남 폄하 발언을 논란을 자초했죠. 그래서 지금 주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또 정세균 후보라든지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난타전도 서로 지금 도가 지나친다 싶을 정도로 본인들은 많죠. 이낙연 후보도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 김부선 스캔들을 거론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도 지금 이낙연 총리 그 보좌관 사무실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제기해서 지금 뜨겁게 한참 경선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루에 25억을 후원금을 채우면서 현재 모금 액수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관련해서 또 다른 후보들도 지켜보면 다른 후보들도 모금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도 전날 오후까지 24억,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20억 모금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꼭 모금이 지금 지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열망이라 해야 될까? 내지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예민하게 지금 이런 입당 문제에 대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지만 사실은 이런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준석 지금 대표가 좀 젊다 보니 지금 나머지 의원들이 소위 조금 이런 논의를 안 한다 해야 될까? 좀 그런 관련해서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이랑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종인 대표랑 상의를 하고 해서 윤석열 캠프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데 또 의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면 지금 뭐 이런 이 기사를 보면 이준석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당 아닌 김종인과 상의하고 용캠프행 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중마고로 거론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몇몇 의원들이 지금 4명이 지금 넘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보면 25일 날 윤 전 총장과 건국대 앞에서 호프집 미팅을 한때 지금 김병민 강진갑 당협위원장이 앉아 있었다. 윤 전 총장이 8월 입당을 안 하시면 저 사람 제명이에요. 진짜 제명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뭐 이준석 지금 당 대표랑 약간 갈등 사항을 표출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민주당처럼 돌아올 수 없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선의의 이런 논란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조직이란 게 그렇습니다. 수장을 이렇게 정해놓고 수장이 있으면 그 수장을 통해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입당을 하든지 탈당을 하든지 오고 가고 이런 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또 뭐 결과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지금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빨리 입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언제 입당하냐 시기를 저울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부산도 방문했죠. 지금 여든 야든 굉장히 지금 뭐가 숨가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 총장도 아직 그 대선이 8개월이나 남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행보를 보면 뭐 부산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보들은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권 도주는 좀 PK 첫 일정인데요. 지금 뭐 성렬아 믿는데 이게 뭐 부산 사투리로 이런 반기는 표현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말을 잠시 읽어드리면 입당설에 대해서 부산에 갔을 때 인터뷰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트랙 밖에서 뛸지 뛰다가 들어올지 몇 번 라인을 고수할지는 제가 방향을 잡아서 오래 기다리지 않게 결론을 내려 알려드리겠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좀 기다려 달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과 함께 가서 뭐 지금 부산에 6.25 한국전쟁 이후에 다시 나라를 일으킨 제2의 수도이자 중심점인데 지금 4.19 동력이 된 3.15 부정선거 규탄대회 민주시위도 부산 마산에서 일어나 뭐 정권을 무너뜨리고 했던 이런 칭찬을 하면서 전통산업이 침체기에 들면서 부산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지방정부의 가감한 재정 의향을 제시하겠다. 이런 뭐 나름의 큰 틀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도 최고의 해양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뭐 저도 고향이 부산이긴 하지만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뭐 간사이 공항도 마찬가지지만 매립 공항에 대한 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예산을 투자한 대비 아웃풋이 어떨 것인가. 그다음에 실제 부산 시민 이런 김해공항에서의 이런 서울과의 접근성. 제가 지금 이렇게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내려갈 일이 있어 비행기를 타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서울에서 김포공항은 지하철이 잘 뚫려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은 반면에 부산 김해공항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급행버스를 타야 되고요. 거기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전철은 사상에서 김해를 연결하는 경전철밖에 없습니다. 환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접근성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접근성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 지금도 김포공항이 국내선을 담당하고 인천공항이 국제선을 담당하듯이 이런 지형 분석과 인구 뭐 이용객 그다음에 투자 비용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지 그냥 공약을 위한 공약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님도 부산에 계시고 고향이고 왔다 갔다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탁상행정은 지금 후보들이 피해줬으면 합니다. 저희가 대선도 사실 제가 앞서도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여름 휴가 기간에 휴가를 안 떠날 수는 없죠. 휴가를 빼고 나면 딱 6개월 있는 기간에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들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 문제,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85% 지급하겠다고 했죠. 이 부분에도 지금 여와 야에 계속 그 의견이 대치됐었죠. 야당은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추가 기울었었고, 여당은 보편적으로 다 줘야 된다. 뭐 저는 여든 야든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국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재정이 바닥에 나서 집안에 돈이 없는데 돈을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곳간에 쌓여서 내가 줄 게 있을 때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지켜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여당만 해도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국민들은 지금 소위 말하면 이런 뭐 코로나 백신 문제, 이 건강 문제죠. 그리고 또 소상공인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이냐? 누가 소위 말해 그런 거.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이자 아들이다. 내가 적자다. 너는 아니다. 서로 비방하고 뭐 이런 게 이게 사실은 뭐 공약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자기 팬덤을 형성한 자기 팬 그룹에서 나를 찍어달라. 내가 그 사람의 계승을 했다.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문캐프에서는 지난주에 김경수 지사가 다시 그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재수감이 됐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기존에 그 적자라고 불렸던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라고 여겨졌던 안희정 전 지사, 이강재 전 지사 두 분이 다 떨어져 나갔죠. 김경수 지사도 지금 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이 됐죠. 그러면 누가 문재인을 지킬 것인가 라고 본인들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지킬 것인가. 다 탄핵에 뭐 추미애 전 장관, 뭐 지금 이낙연 전 총리, 뭐 이재명 지사 다 모르죠. 누가 탄핵에 찬성했는지 안 했는지. 서로 안 했다고 부인하죠. 왜? 팬덤을 받아야 되니까. 어찌 보면 자기 소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벗어났다. 지금 무슨 공약을 내놨습니까? 막연하게 돈을 살포하겠다. 뭐 국민 1인당 얼마 주겠다. 이게 공약입니까? 제가 볼 때는 포퓰리즘에 가깝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뭐 백신 수급 문제를 발벗고 나서서 해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고령화 시대 노인 문제, 어린이 문제, 이런 뭐 사실 뭐 내 부모 자식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무작정 나를 찍어달라 이런 건 이제 구시대적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유준석 당대표가 청년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도 구체적으로 콕콕 짚어주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청년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 의견을 소신껏 밝히고 젠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신을 밝힐 수 있을 때 리더가 된다고 보지만 지금은 사실은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 난타전이 더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더 이상 지속되면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중도층이 지금 선택할 폭이 되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누구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야당에서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가 높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뭐 최재형 감사원장, 뭐 홍준표 뭐 후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뭐 야당은 지금 이렇지만 여당도 마찬가지죠. 여당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이렇다 할 소위 말하는 문재인의 적자 아니면 뭐 확실히 여당의 지지세를 받을 사람을 본인들도 선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럴 때 뭔가 정책으로 치고 나와서 이 뚜렷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이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 저희가 그렇잖아요. 살면 지금 산적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당장에도 여름에 뭐 전력 수급난만 해도 지금 원전 이후에 전기값이 오르네 마네 하고 있죠.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앞서 대출해 있던 많은 이 국민들 또 세금 문제 또 이 고령화 시대에 사실은 정년 문제 지금 그렇잖아요. 예전에 60세 뭐 환갑잔치도 하고 이랬지만 요즘 뭐 70세가 돼도 뭐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육체적 이 건강은 넘쳐난단 말이죠.
근데 제도는 지금 뭐 우리 50년 전이랑 지금이랑 변한 게 없습니다. 뭐 끽해봐야 임금 피크제 정도 도입해가 정년을 2년 앞당긴다 문제인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린이 문제. 마음 놓고 주부들이 어린이 맡기고 출퇴근할 수 있고 직장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고민을 해봐야죠. 여가부 지금 폐지 한 해 만에 이런 걸 넘어서서 실제 얼마만큼 진짜 애를 맡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모두가 소위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도 상교대 업무, 간호사도 상교대 업무, 뭐 이런 예를 들면 특수직군도 많단 말이죠.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이게 복지사회로 가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플랜들을 세워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뭐 한 명 한 명 영입을 해서 좋은 정책을 듣고 정책을 공유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앵커의 한마디는 빨리 결단을 내려라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제 생각에는 네거티브 공작만 이어지고 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지 않고 정치인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리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하고요. 연일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집에 온도계 봤더니 무려 37도더라고요. 그래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밤에 에어컨 안 틀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저는 사실 에어컨 바람을 크게 안 좋아해서 창문을 열고 자려고 시도해 봤는데요. 많이 덥습니다. 지혜롭게 뭐 예전에 저희 그 선조들이 하던 등목도 하고 샤워도 자주 하셔가지고 이 에너지 수급난도 극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디지털 조선TV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